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맨큐의 경제학 제2장 경제학자처럼 생각하기에서요. 과학자로서의 경제학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가정을 세우고 모형을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가 그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학에 분석하는 방법 중에서 여기 미시경제학과 크게 거시경제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미시의 미자는 작을 미자예요. 마이크로라는 말을 쓰고요. 거시경제의 거자는 클 거자를 씁니다. 매크로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매크로 이렇게 되고요. 클 거자를 씁니다. 클 거자 이렇게요.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 이렇게 얘기하고요. 작을 미자인데 한자가 뭐 어려워요. 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미자는요, 작을 미자이기 때문에, 작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미경을 가지고 나무를 바라보듯이 분석하는 것을 바로 미시경제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거시경제는 말 그대로 크게 보는 거야. 숲 전체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래서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이 산 전체를요, 만원경을 가지고 크게 조감을 하는 거야. 그래서 크게 전체 산의 크기를 이렇게 살펴보는 게 바로 이렇게 본다고 할까요? 바로 그게 거시경제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가경제도 마찬가지야. 국가경제 전체라는 이게 총이라는 말을 쓰고요. 아니면 전체라는 말을 써요. 전체. 토탈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숲 전체를 다 합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집계했다라는 말을 써요. 집계된. 합쳤다는 의미에서 aggregate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미시경제는 뭐냐면 요 숲에 보면은 여기 숲속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나무 하나하나 이런 것들. 풀 한 포기 한 포기 이런 것들이요. 요렇게 이렇게 색깔을 좀 이렇게 할까요? 녹색깔로 해야지. 푸르름이 우거진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무와 숲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살펴봅니다. 이렇게 살펴보는 게 이게 바로 미시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이게 뭐 그러네요. 좋아요. 여기 사과도 하나 그립시다. 사과도 하나 이렇게. 아무튼 뭐 이렇게 유치원생 같은 그림이 됐네요. 자, 그래서 미시경제는 이걸 가지고 현미경을 가지고 나무를 하나하나씩 보는 거예요. 현미경을 가지고 나무를 하나하나 살펴보듯이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안에 이렇게 살펴보는 게 바로 미시경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다 다시 할까요?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거시경제는 지금 살펴본 것처럼 망원경을 가지고 숲 전체를 크게 살펴보는 거예요. 숲 전체를 살펴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축구 경기를 생각을 해볼게요. 축구 경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축구 경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우리 팀이 있고 여기 일본 팀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손흥민을 비롯한 많은 선수들이 여기 뜁니다. 이렇게 막 뛰어요. 그랬을 때 나는 관심사가 손흥민이 관심이야 라고 하면은 손흥민의 그 행동을요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요즘 컴퓨터 같은 프로그램 기술이 많아져 가지고 손흥민이 뛰는 모습을 보면 손흥민만 이렇게 환하게 비추고 다른 데는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 있겠죠. 여기만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시경제는 개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개별 경제 주체, 개별 시장 요걸 많이 봅니다. 인디비주얼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제 손흥민이 이제 매 시간 이렇게 축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에 걸리겠죠. 수비가 방해한다거나, 그리고 손흥민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지난번에 이렇게 80m, 100m 가까이 거의 공을 몰고 가면서 골을 했는데, 그런 멋진 원더골을 여러 번 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되죠. 체력도 한계가 있고, 수비가 방해도 하고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패스를 해야 돼. 누구한테 패스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매 순간 고민을 합니다. 그게 이제 알파고 같이 막 계산을 하겠지만 거의 연습을 통해서 반사적으로 틱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선수는 어떻게 보면 순간에 찬스가 왔을 때 그 찬스를 얼마나 잘 살리는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 최적의 선택을 하는 거, 그걸 잘하는 선수가 훌륭한 선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그 발놀림, 행동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게 그게 바로 미시경제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시경제는 뭡니까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집계했다는 말을 썼는데, 경기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끝나게 되면 이 경제 전체에 대한 결과에 대한 그 집계된 어떤 데이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 한국팀, 일본팀 이렇게 대결을 하게 되면 전반 경기가 쫙 끝나게 되면 뭐 어떻게 돼요? 한국이 2대 0으로 뭐 앞서고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코너킥은 한국이 2개인데 일본은 코너킥이 뭐 10개고 뭐 이런 거 있죠. 경기에 대한 그 데이터를요. 종합적으로 집계해서 전반 그 끝났을 때 보통 후반 끝나면 전체적인 결과를 알려줘요. 뭐 또 반칙 같은 거 있잖아. 한국은 페어플레이를 했는데 일본은 반칙이 뭐 100개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현미경 가지고 전체를 살펴보는 게 거시경제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미시경제는 때로는 나무를 보듯이 손흥민의 행동을 쫙 보듯이 우리나라가 만약에 일본한테 경기가 졌어. 그렇게 되면 이제 반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손흥민이 만약에 공을 패스를 안 하고 자기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패스했으면 더 좋을 수 있는 찬스를 패스를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되면 그거 반성하면서 그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더 나았을 텐데 그러면서 좀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시적인 접근 방법이고 그 결과가 이제 집계돼서 나타나는 게 바로 거시적인 접근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국가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경제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만약에 지금 상황이 안 좋다 합시다. 뭐 요즘 좋진 않죠. 세계 전체적으로 다 안 좋으니까. 그래서 경제가 만약에 침체되어 있다라고 하면은요. 요 침체되면 이제 뭐 GDP가 뭐 자꾸 떨어지고 등등등 그러한 정보를 통해 가지고 종합적인 상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랬을 때 요 안에 많은 경제 주체들이 여기 활동을 하고 합니다. 여기 이제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소비자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기업, 생산자 이렇게 있습니다. 생산자. 그다음에 여기 또 정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얘는 정부. 그리고 또 해외 부분 있고 그래서 각각의 뭐 해외 부분은 우선 빼더라도 소비자나 생산자나 정부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의 행동, 가장 바람직한 행동을 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매 순간 효율적인 선택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결과 어떻게 된다? 맞습니다. 비효율적인 결과를 하게 되면 낭비가 생기고 경기 침체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잘못됐나 그걸 보면서 좀 더 효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결국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은 경제 현상을 국가경제 전체를 현미경을 가지고 나무를 보듯이 조그맣게 포커스를 작게 보느냐 크게 전체적인 결과를 보느냐에 따라서 렌즈 조리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분석 방법은 다르지만 완전히 서로 이렇게 서로 대체하거나 대칭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약간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가보시면은요, 34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여기다 한번 내용 좀 정리해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 보세요. 경제학에도 여러 가지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개인 동그라미 치시고 가계 동그라미 치시고 특정이라는 말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인, 가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내용을 살펴보는 게 그게 바로 미시경제학이 되겠고요. 거기 보시면 다음 째 줄에 전체라는 말 있죠. 나라 경제 전체. 그게 바로 거시경제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째줄에 보세요. 경제학은 크게 두 분야로 나뉘는데 미시경제학, 마이크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코노믹스는 가계와 기업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바로 미시경제학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미시경제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주로 경제 주체가 가계, 기업 이런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물론 이제 정부도 하나의 경제 주체로 여기 또 들어오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가계와 기업만 이제 관심이 있었지만 정부도 나름대로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적절하게 개입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가계와 기업들의 이런 경제 주체들이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가. 정부까지도 이렇게 있게 됩니다. 개별 경제 주체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별 경제 주체들 간의
상호 거기 보시면 상호작용이라고 돼 있죠? 맨 마지막 제줄에 있습니다. 이 상호작용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바로 미시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거시경제학 나와 있습니다. 거시경제학이라는 것은 클 것자를 쓴다고 그랬죠? 자, 35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매크로 이코노믹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 경제 전체라는 말이 이렇게 있어요. 국가 경제 전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고요. 그래서 미시경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개별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살펴봐요. 개별 경제 주체 또는 어떤 특수한 개별 시장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보시냐면, 자, 우리가 미시경제 할 때는 수요 공급을 얘기합니다. 주로 여기 사과다라고 하면은 사과의 생산량, 사과의 가격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가격에 대해서 사과에 대한 이 생산량, 수요 이거는 우하향한다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공급은 우상향한다. 이게 수요 공급 곡선에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개별 시장에 대한 또 개별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살펴봐요. 그래서 이 수요 공급에 입각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이렇게 결정된다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그럼 거시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요, 거시경제라는 것은 이 전체적인 시각으로 살펴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X축과 Y축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다시 종합해 보면은요, 여기 한번 볼게요.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을 통해서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양을요, 이거를요, 다 더하는 거야. 서메이션 하는 거야. 그래서 서메이션 해가지고 다 더합니다. 이걸 다 더해요. 이렇게 더합니다. 서메이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나타나냐면 사과, 배, 바나나, 자동차 이걸 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우리가 흔히 이걸 국민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GDP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아셨죠? GDP, 뭐 GNP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로스 합했다는 거예요. 총.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격이 이거는 XJ의 어떤 가격이야. 사과의 하나의 가격이면 이거를요 다 또 합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메이션 해서 합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가격을요 다 더해서 나타낸 거,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평균적으로 평균을 나타내는 게 이게 물가예요. 물가지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전체에 대한 다양한 전반적인 상품의 가격들을 서메이션 한 겁니다. 자, 그래서요 합했다라는 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전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시경제 개별 시장에 대해서 분석할 때는 수요 공급 곡선을 사용하고요. 이게 이제 거시경제 전체를 분석하는 분석 툴을 나타낼 때는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거 똑같아. 이게 공급 곡선이고 이게 수요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차이점은 뭡니까? 라고 하면 제가 이 전체 합했다라고 말씀드렸죠. aggregate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총 집계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요 공급 곡선을 앞에다 A자를 여기다 붙여가지고 AS, AD 곡선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S, AD 곡선이라는 것을 거시경제 파트에서 살펴볼 텐데 그게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완전히 단순한 부분의 합은 아니지만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봤을 땐 개별 시장과 개별 경제 주체들의 행동이 이렇게 집계해서 나타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시경제 관련된 이슈들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35페이지 거기 위에 한번 내용 좀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임대료 규제가 주택시장이네. 그래서 뉴욕시의 주택 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주택시장을 놓고 봐요. 주택시장을 놓고 봤을 때 임대료,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정부가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었을 때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 이랬을 때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외국 자동차 수입의 효과, 그렇죠? 이게 국제무역론에서 할 텐데 자동차 수입이 미국 자동차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수입의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바로 미시경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무교육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정부가 의무교육으로 이제 개입하는 거죠. 이것도 정부가 개입을 하거나 정부가 또 의무교육이라는 것을 규제를 실시했을 때, 교육을 했을 때, 자, 이게 다 노동자를 어떻게 보면 생산성을 올리는 건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로소득의 의무교육이
근로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거시경제 뭡니까? 라고 하면 거시경제는 크게 보는 거라고 했죠. 전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보시면 정부가 이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정부가 차입을 합니다. 차입을 했을 때, 돈을 빌렸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실업률의 장기적인 변화. 그렇죠. 여기 국민소득이 점차 줄어들게 되면 그게 바로 실업이 발생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실업률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왜 실업이 발생하며 정부가 개입해서 실업률을 낮출 수 있을까? 이런 국가경제 전체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우리가 축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너킥을 더 많이 얻어낼 수 없을까? 코너킥을 잘 이용해서 득점으로 연결할 수 없을까? 이 전체적인 게임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바로 거시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다? 국민의 생활 수준을 어떻게 국민의 삶이라고 할까? 생활 수준을 어떻게 향상을 시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루는 게 바로 거시경제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미시와 거시는 우리가 오히려 대척점에 있는 상충관계, 서로 이율 배반적인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시가 없는 거시는 뭐 의미가 없을 수 있고요. 또 거시가 없이 미시만 놓게 보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나중에 구성의 오류 이런 거랑 비슷한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개개인이 봤을 때는 합리적인 선택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는 같이 한꺼번에 유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소득세를 깎아줬어. 경감해줬을 때 생산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걸 분석하려고 하면 세금을 깎아줬더니 각 가게의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네, 그렇게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메커니즘도 봐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나와 있네요. 두 개는 별개의 학문이 아니라 두 개 전부 다 같이 유기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상호 유기적인 좋은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미시와 거시경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전에 나와 있는 경제학자들이 과학자로서의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정책 조언자로서의 경제학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